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 날 저녁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난리예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만달라 심볼이라 그랬죠. 만달라 프랙탈 이론, 우주 만물은 프랙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부분은 전체의 복사판이다. 전체는 부분의 복사판이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단면도예요. 지금 오늘 성의학 Q&A 세 번째 시간인데,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에 한 10분여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메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JP 모간이 2월 24일 날, 그때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한 7,000명 됐을 때, 3월 20일 정도에 이제 정점에 도달할 것 같고, 최대 10,000명까지 감염되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거는 메르스는 이제 얼마 안 되죠. 186명 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 지금, 급격히 이제 늘기 시작했는데 2월 15일부터 시작 17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쭉 있다가 이게 지금 2월 20일 전부터 이제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월 20일, 29일, 2월 말에 이제 기준으로 3,000명이었는데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요게 7일 정도, 3월 5일, 2월 29일이 이제 여기니까 지금 5일 밖에 안 지났죠. 그럼 뭐 이 정도 될 텐데 3월 5일이면은 지금 6,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3,000명. 이 거리만큼 가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 이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확진자 수가 이제 지금 신천지 그쪽 증상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조사를 했으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좀 하루에 500명 이내로 이제 주는 게 이제 굉장한 희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증상까지 보통 평균 8일, 잠복기는 한 4.8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한대학 병원의 보고서는 환자 중 15%가 사망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 방법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가지고 사망률이야 많이 줄었겠죠. 2.5%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많이, 사망률 자체는 이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난 며칠 동안에 제가 조선일보 댓글에 쓴 메르스 관련 댓글인데, 보면 3월 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방호복을 입은 채로 이제 저기 바닥에 쓰러진 의사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방호복에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하다못해 마스크도 그래요. 마스크도 병의원에 지금 구경을 못 해요. 마스크 지금 오늘 발표가 일주일에 2개를 쓰라 그러는데, 이거 병의용급 특히 이제 내 거 같은 데서는 이거 어떻게 환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 이제 4천여 명에 대한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결국은 백신인데, 백신이 지금 이게 BBC에서 나온 얘기로 하면은 개발은 됐는데 지금 동물 실험하고 임상 1, 2, 3상을 거치다 보면 최소한 1년 반, 1년 반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이미 네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가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백신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며칠 전에 트럼프 옆에 서 있던 이 레리 쿠들로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FDA의 피터 막스라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이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지금 8만 명, 우리나라에 지금 6천 명, 2,700명 이상의 사망자, 이게 이제 공식 발표에 불과하니까 훨씬 더 많겠죠. 최소한 몇 배 이상 감염자와 이제 사망자가 더 많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길레이드 사이언스의 이제 렘드시비어라는 이 약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던 치료약인 것 같은데,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치유된 환자의 혈청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백신보다도 이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지금 최악의 경우 이거 몇만 명, 몇백에서 몇천 명 이상이 사망할 때까지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FDA 그 피터 막스라는 사람은 걱정이 돼서 자기는 잠도 못 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게 2월 13일 날 바이러스는 이제 꼭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될 거니까 집회 활동들을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일 생긴 게 언제예요? 2월 16일 날 신천지에서 그 일요일 날 모여 앉아가지고 뭐 통성 기도를 했나? 이 친구들 왜 이렇게 통성 기도하고 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뭐 앞에 뒤에 옆에 오른쪽 껴안고 제가 히프노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19세기 그 최면술의 발전 방향에서 신흥종파, 기독교 신흥종파의 그 히스테리를 이용한 신앙 치료를 이용한 그 열풍,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이단으로 이제 있는 친구들이 특히 이용을 잘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3월 4일 어제 쓴 댓글인데, 조셉 킴이라고 한국 이름이 김종인 것 같아요. 김종이라는 친구가 이노비아 사장이라는 친구인데, 유전자 서열을 딱 받자마자 3시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월 29일 날 동물 모델에서 전 임상 테스트, 그러니까는 클리니컬 스터디를 하기 전에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했고, 3월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고, 들리는 얘기로는 벌써 3상까지 끝나고 백신을 이제 대량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올해 말까지 이제 1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의 트럼프 옆에 거의 무슨 자문단에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친구예요. 이런 영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 오늘이니까, 응?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방역 실패 핵심으로 지목된 문재인 케어 입안자라고 나오죠. 이게 기사가 떴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 조선일보 뭐 100주년 기념이라고 뭐 굉장히 떠들던데, 그럼 뭐 아무래도 좋은데, 이게 조선일보의 김철중 기자가 이제 그때 일면 탑 기사로 낸 게 그거예요. 사랑간 전염은 없다. 중국인 입국해도 된다는 얘기를 뭐 정은경 방역 대책본부장 그 다음에 한두 사람도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보라는 거죠.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이걸, 중국에서, 우한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걸 말장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러죠. 김철중 기자 지금 말장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오보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이거 사주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큰 문제인데, 그 다음에 오늘 쓴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써놓은 거를, 이걸 자꾸만 정은경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실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죠. 왜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었느냐? 사람과 전파가 안 되고 중국인 입국 통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그때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는 정은경 이 본부장이 제일 윗대가리였거든. 그럼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이 얘기가 이거예요. DJ 이후에, DJ 때부터 이제 오늘은 이름이 그냥 나왔는데, 김용익, 당시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였는데, 소아마비, 하도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서울의대 교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누군 술 먹고 한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문제예요. 약간 이 친구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10년, 15년, DJ 때부터 따지면 거의 20년이죠. 20년 이상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어요. 원가도 안 되는 의료법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진석이라는 친구가 오늘 이름이 지목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둘이 컴빌이라는 거죠. 선생님, 뭐, 박사를 준 선생님, 고대 나온 친구, 문재인 캠프 출신들.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적시를 하는 거예요. 적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겠죠. 당연히, 세월호처럼. 이거는 잘못이 너무 많아요. 중국 사람 입국을 그때 막자 그랬을 때 막아야 했어요. 1월 말이라도. 두 번째, 2월 13일 날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문가가 집회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스크 문제도 그래요. 마스크를 왜 지금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1인당 2개만 쓰고 그것도 주민등록번호 따져가면서 주겠냐 이거야. 이거 중국에 보낸 놈들은 누구야? 이 친구들이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전부? 청와대 친구들?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무슨 형사적인 책임도 문제지만, 이게 민사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골치 아파져. 이 사람들 패가 망신할 거예요, 아마. 민사가 항상 문제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한 사람당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만 구입 가능하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환자들이 와요. 환자들이 내일 토요일 같으면은, 이거 바글바글 하다고요. 바글바글 한 환자들이 성기능장애 환자 주로 이제 보니까, 일반 신경과나 정신과 환자들은 거의 안 보려고 되게 노력하니까 되게 성기능장애, 발기부전, 조루, 뭐 지루 이런 환자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라도 쓰고 있어야 되죠, 직원이. 내일 3명이 마스크 달라고 나한테 아우성인데 마스크 줄 게 있어야지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의료기관이라도 좀 제대로 먼저 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 입도 뻥긋도 안 해. 응? 응. 그래서 오늘 짱구를 굴리다가 여러분들 한번 주문해 보세요. 옥션에서 이베이를 치면 이베이 쇼핑이 나와요. 그래서 KF 마스크라고 치면 오늘 이거를 50장에 한 14만 원 달라 그러던가 뭐 배송료 포함 어찌됐든 간에 이걸 주문하고 또 이게 또 중간에 뭐 공급 사정으로 못 하겠습니다 배송 중지 이런 얘기가 뜰 수 있어가지고 다른 그 무슨 치과용 마스크 그거 한 100장 그 다음에 또 딴 거 한 50장 이렇게 보험용으로 이제 이베이에 주문을 해놨어요. 열흘 안에는 오겠죠 최소한. 10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바깥에 나가지 말아요. 이 공군 지금 통역 장교 있는 막둥이 녀석도 오늘 와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대. 집에 가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자기 차를 이용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금지. 이 친구 어저께 당직하고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한 번도 집에 안 나갔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꼭, 방에 꼭 처박혀 있어요. 방콕. 코로나 얘기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그 성의학 Q&A의 메인 게임. 여기 있나? 마우스 포인트가. 전번 시간에 칙칙이에 대해서 이제 조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루의 행동요법 하면서 0부터 10까지 나눠가지고 4에서 7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칙칙이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조루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성감 인식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더 나쁘게 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은경이 휜 거는 성의학 Q&A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페이로니스 디지즈 해가지고 한국 얘기로 페이로니스 병, 영어로는 퍼로니스 디지즈라 그러는데, 하여간 이걸 다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발기부전의 큰 원인이 되지만 하여간 30도 이상 휘어서 이제 삽입이 곤란한 경우, 두 번째는 점점 더 진행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은경 표면에 조개 껍질처럼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둬요. 발기력이 떨어지면 와서 발기부전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 한 30-40%는 그냥 놔둬도 상당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자위감은 정자가 감소되느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번 시간에 자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좀 선정성 있는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자, 지혜씨 부탁해요.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애인과 섹스를 자주 하는 편이며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갖곤 합니다. 섹스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가량으로 아주 컨트롤을 잘하는 편이라 여자들이 제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애널 섹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도 1000여장이 넘고 동영상도 무척 많아요. 컴퓨터를 보고 자유행위를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거든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차 안에서 여자가 임신기간이니 우리도 애널 섹스를 해보자고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삽입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여자가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냈습니다. 근데 하고 난 뒤에 기분이 그리 좋지를 않았어요. 단지 남들이 안 해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나 할까? 근데 지금은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도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다고 다음에 하자고 하더군요. 이 애널 섹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좀 더 알고 싶거든요. 흔히 포르노를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너무나 리얼하게 하잖아요. 혹시 이 사람들은 어떤 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애널 섹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널섹스라는 게 그 미국 포르노, 일본 포르노 보면 하도 자주 나오니까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원제는 그 오랄 섹스는 이거는 미국인 뭐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뭐 거의 필수 코스지만, 애날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학문이라는 게 성관계 하라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거를 아직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애날 섹스하다가 걸리면 몇 년 교도소 행일 정도로, 예, 그 청교도적으로 이제 법을 해놓은 게 많으니까. 두 번째는 이 학문이라는 게, 에이누스라는 게, 이게 좀 마우스 포인트를 좀 바꿨더니 이거는 에이누스, 와콤처럼 도망가지는 않는데 좀 그러네. 여성의 성감대를 얘기할 때 1등이 음액이죠. 클리토리스고, 2등이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에이누스예요. 학문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G스팟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자궁 경부 위나 아래 12시나 6시 방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니플이에요. 유두. 브레스트가 그러니까 성감대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이 학문 성교라는 게 결국은 질 수축력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애라도 낳으면은 뭐 질이 운동장처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남자 환자들이. 집사람이 애를 한두 명 낳았는데 질환이 운동장인데 무슨 감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툴툴거리는데, 그거랑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죠. 여러분들 소변이라는 거는 그건 마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스테라일 균이 없는 거지만, 대변이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온갖 대장균부터 시작해가지고 균의 집합소예요. 위생관리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활제를 이제 제대로 이제 바르면서 정하고 싶으면은 남자가 삽입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유도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듀얼하게. 네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이놈의 애널 섹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에이즈예요. AIDS. 에이즈 환자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2000년도, 1990년도 말만 해도 환자 수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었어요. 에이즈 치료 때문에 이제는 많이 이제 사망률이 줄었지만, 그리고 이거 하나 유감이 뭐냐면, 동성애는 좋아요. 호모섹슈얼은 좋은데 너무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서 찍으면 여기로 가 있나? 위로 잘 안 올라가는데. Where is mouse point? 말로 할게요. 호모섹슈얼은 좋은데, 이게 에이즈 환자의 거의 8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거 언젠가 얼마 전에 라디오 나와서 누가 동성애자인 모양인데 굉장히 이걸 가지고 씩씩거리던데, 왜 자기네들 도매금으로 넘기냐 그러는데, 에이즈 환자의 80% 이상이 동성애 환자고, 나머지 15%는 나코텍스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학문 성교하면은 에이즈 걸릴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요. 일반 질환의 성교만 가지고도 에이즈라는 경우에도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됐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동성애 환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질이 없으니까 이제 에이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상호 뮤추얼 마스터베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동성애라는 것도 그래요. 이걸 그 질병 관리 기준에서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다라고 빼놓은 게 정신과 학회에서 70년대 미국 초반인가 그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아마 56대 아니 56대 44인가 그래서 근소한 표차로 이제 질병 분류 기준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그게 고치지 못하겠으니까 그걸 뭐 비싼 돈 그 의료보험 피를 굳이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에서 질병 분류 기준에서 빠진 거예요. 다음 몇 개월 전 율랑 여성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보건소에서 1,600원을 주고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성병은 없었고 뇨에서 적혈구가 30에서 40개 정도 나온다고 피부과나 비뇨기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피부과를 찾아가서 다시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더니 적혈구가 40에서 50개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신장 사진을 보이며 설명을 한 뒤에 엑스레이 사진과 혈압, 혈당 검사를 하고 다시 설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혈압이 높다고 혈압약을 주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아플 때까지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면서요. 박사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9살이며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혈뇨가 나오는 게 이제 생리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닐 가능성이 뭐 대부분이지만 이 남자인 경우에는 적혈구가 소변 검사에서 30, 40개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가 서너 개 이상 현미경적으로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세 개, 세 개, 네 개 이상 적혈구에서 현미경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혈뇨가 돼요. 헤마추리아라고 그러는데 헤마추리아 이게 와꾸보다 글씨가 잘 안 써지는 측면은 있네. 마우스 헤마추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무리 검사를 해도 한 40-50% 이상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통증이 없이 그 혈뇨가 이제 현미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 색깔이 이제 뭐 소변 색깔이 초콜릿 색깔처럼 변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신장암이나 아니면은 방광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체크를 하셔야 돼. 이건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장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요하면은 방광경 검사까지 해야 되죠. 콩팥 검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 엑스레이 그냥 찍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음 23세 된 여학생이에요. 20살 때 사귄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자주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부 부분이 색깔이 이상합니다. 관계를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색깔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이상해서 화장실에 앉아서 거울로 언뜻 봤는데 검은빛이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검붉은색 말이에요. 듣기로는 연분홍색이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가요? 다시 정상적인 색깔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질 입구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23살인데 아직 포경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면 여자 쪽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23살 먹은 여학생이 성관계를 자주 가졌다는데 얼마나 자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색깔이 뭐 연분홍색은 이거는 이제 사춘기 초반에 이제 여성 동무들 얘기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진해지는 경향은 있고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처녀 유추녀 유부녀 구별법에서 그 소음순이나 그 다음에 그 유두 주변에 이제 유륜이라고 있죠. 아레올라 티시 이쪽이 색깔이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멜라닌 색소의 그 친화도에 따라서 점점 색깔이 붉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처녀 성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물론 뭐 질로 이제 분만까지 했으면은 뭐
질환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런 거야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고 다시 정상적인 색깔로 잘 안 돌아가죠. 실입구가 뭐 성관계 많이 했다고 많이 커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포경수술 받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면 여자 쪽이 안 좋다. 여자 쪽이 좀 안 좋겠죠. 위생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이 포경수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예전에 그 동아일보에 글 쓸 때 포경수술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그게 신생아들 그때는 이제 애 낳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애들이 이제 통증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해가지고 거의 다 산부인과에서 잘랐죠.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생아 포경수술은 애들이 그 통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응애 울기만 하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통증은 뭐 다 느낀다는 건데 그걸 마취도 안 하고 쌍쌍쌍 자르면 어떡하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 쪽 애들은 대개 생후 한 7일 만에 대개 이제 포경수술을 하고 이슬람 쪽에서는 이제 생후 몇 달이 아니라 얘네들 한 12살, 13살인가 포경수술을 하게 돼 있대요. 이게 이슬람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포피아하고 음경 해면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사춘기 초반 중반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때 가서 수술해 주는 게 좋고, 이게 왜 하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감염의 청결상 문제가 있는데 포피로 덮여 있어가지고 거기 균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걸 이제 없애자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이 남성 동무들은 사이즈가 이제 포경수술을 안 해놓으면은 가뜩이나 작은데 포경수술까지 안 해놓으면 정말 볼 게 없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그지? 좀 잘생겨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외관상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루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포경수술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거의 한 85% 정도 했다가 80년대, 90년대 포경수술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 제기돼가지고 한 70% 내려갔다가 2000년도 들어가지고 다시 80%를 한다고요. 근데 요새 병원에 오는 환자들 보면 안 한 친구들이 꽤 많대. 해요. 그거 좀 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색깔에 대해서는 됐고, 그 다음. 성기의 크기 비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기 크기에 대해 어떤 남자들 보는지, 특히 목욕탕에 가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잡지 속의 인물들과 비교해서 콤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해서 만족할 만한 부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더니 아내도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제 것이 크다고 하면서 무조건 큰 남자는 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잠깐만. 이 부인이 되게 착한 부인이다, 그지? 무조건 큰 남자가 싫은 건 또 어떻게 하노? 근데 이게 여자 환자들 이렇게 볼 때 보면 특히 이제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여자들 와서 나중에 털어놓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역시 남자들은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털어놓더라고. 특히 직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인은 이렇게 좀 순진한 여자가 좋아요.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자로 저의 성기를 여러 번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 성기가 작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심리적인 것인지도 알고 싶어요. 참고로 제가 측정한 자의 성기 길이는 작아져 있을 때는 7.5cm이고 발기하여 제일 커졌을 때는 자루 밑에서 되면 13.7cm, 자루 위에 되면 12cm, 자루 옆에다 되면 12.5cm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발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끝까지 재면은 평균이 11.5cm예요. 이게 예전에는 12.5cm로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수백 명 환자를 재보고 나서 평균 낸 게 11.5cm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숨겨놓은 1cm를 찾았다 그러죠. 세계 평균은 15cm.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동양계 친구들이 음경 사이즈가 작아요. 가슴도 작고 뭐 또이또이지 뭐. 그러면 보통 때는 이제 7.5cm, 7cm 정도 되고 둘레는 이제 10.5cm가 되죠. 이게 좀 자랑하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13.7cm라고? 13.7cm면 100명에 한 15동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다음. 자랑하려고 써. 섬유선종. 얼마 전 가슴에 뭔가 만져줬는데 앞에 글을 읽다 보니 그게 섬유선종일 것 같습니다. 나이는 25세입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직 미혼이라 몸에 흉터가 남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방섬유선종이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냥 놔두면 되죠. 뭘 수술해요. 근데 섬유선종이라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그죠? 파이브로 아데노마. 파이브로 아데노마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제일 이제 흔한 그 가슴에 생기는 이제 몽우리죠. 그 유방암이랑 하는 구별 기준이 뭐냐면 유방암은 밑에 딱 붙어 있어요. 픽스드 돼 있다 그러고 딱딱하게. 그 다음에 그 마진이 이렇게 있으면 섬유선종은 동그란데 부드럽고 그런데 암 조직은 이레귤라해요. 불규칙적이고 마진이. 세 번째가 섬유선종은 좀 소프트한데 이거는 하드해요. 암 조직은 좀 딱딱하고 딱 부착이 돼 있고 울퉁불퉁하고. 네 번째가 이렇게 있으면 가슴이 있으면 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여기가 가슴에 있으면 이 바깥쪽 4분의 1이 있다는 거죠. 암 조직은 안쪽에 있는 거. 여기가 니플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쉽죠? 그리고 이제 그걸 조직 검사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아프고 마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맘모그라피라고 있어요. 엑스레이. 그걸로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다음 합시다. 자위기구. 저는 30세의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아내와 관계를 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자꾸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직업 여성이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창가를 가기에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해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내가 임신 말기라 한 달 전부터는 전혀 관계를 못 가져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하는 자위에는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전 남성용 자위기구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게 이렇게 콘돔 위에다가 좀 고무해가지고 여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주로 이제 일본 제품이 많은 모양이던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생각하는지 몰라. 여성들에게는 이 자위기구 특히 바이브레이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내 선생이었던 스승이었던 헬렌 카플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여성에 있어서의 이 바이브레이터의 역할을 내지 지위는 폼페이 시대 이후에 여성으로서 가장 혁신적인 도구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도구가 돼요. 여성의 성 기능 향상에 대해서는 바이브레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런 거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임신 중에 이제 성관계를 얘기를 이제 흔히 하는데,
아, 임신 초기에는 물론 이제 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 임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가급적 상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유산의 위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신 중기가 되는 이제 4, 5개월 이상에는 적극 권장을 해요. 여성의 이제 성욕이 오히려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기, 임신 이제 그 말기가 돼서는 9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산의 위험성이 약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제 한 4, 5주 이상은 4, 5주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완전히 그 아물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됐죠? 다음 화면 G스팟. 최고의 성감대인 G스포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G스팟. 이게 잘 안 써진다. 그지? G스팟이 최고의 성감대인가? 최고의 성감대는 클리토리스예요. 클리토리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G스팟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게 그 1950년대 그래펜버그라는 독일 의사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1960년대 66년에 이제 마스텐 존슨의 이제 휴먼 섹슈얼 리스폰스가 나오면서 인간의 성반응이란 책이 나오면서 이제 클리토리스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마스텐 존슨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그 1915년 20년대부터 그 프로이드 쪽에 그 예전에는 마스텐 존슨 이전에는 성기능장애 치료를 다 정신분석이들이 주로 했어요. 논문도 그쪽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성숙한 여자의 오르가즘이라는 거는 여성의 오르가즘을 클리토랄 오르가즘하고 질을 통한 버자이널 오르가즘으로 나눴을 때 성숙한 여자는 질을 통한 오르가즘으로 느껴야 한다고 이제 쭉 주장을 해왔던 걸 마스텐 존슨이 이걸 뒤집어 엎은 거죠. 클리토리스를 통한 오르가즘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1970년대 이제 내 스승이었던 헬렌 카플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리바이스를 이걸 하는 거죠. 그게 마스텐 존슨 얘기가 맞느냐? 그 헬렌 카플란도 정신분석이 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쭉 8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그래펜버그 스팟 GV가 이쪽으로 오르는 오르가즘이 훨씬 더 딥하다 그래요. 그 성적인 쾌감이 깊고 더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여성의 이제큘레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GV랑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리바이스드 프로이디안 세오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프로이드 옛날에 얘기한 게 다시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V는 여성의 질이 있으면,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질이 있으면 그 위쪽으로 한 3, 4cm 들어간 부위에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거 있어요. 자기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방광이 있는데, 이쪽에 그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게 이렇게 좀 조금 눌러보면은 소변 볼 것 같은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이제 G스팟이에요. G스팟이나 그 피메일 이지큘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가지고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여성도 이제 사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사정액이 소변액하고는 이제 화학 성분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이제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소변이에요. 소변에 이제 다른 그 흥분할 때 나오는 액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소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얘기가 거의 맞죠. 항상 건방져 끄떡거리네. 자, 저희는 관계를 아직 안 갖고 짙은 의무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서로의 성기를 자위하듯 자극합니다. 저는 애인의 성기를 자극할 때 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위에서 클리토리스 부분에 손으로 자극해서 애인에게 타인에 의한 자위행위를 해줍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제가 손으로 애인의 성기를 너무 거칠게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한 5c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데 이런 것이 애인의 성기의 모양에 이상이 생기게 하진 않을까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잠깐만, 이거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아, 근데 이제 여성들이 마스터베이션을 할 때 흔히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질안에 손이나 기구를 넣지 않고 이제 음액만 자극을 한다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뭐 그게 금기도 아닌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죠. 여자들 자위는 기본적으로 음액을 만져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디지털 섹스라 그러죠. 디지털 섹스라 그래가지고 여자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G스팟을 갖다가 손가락 2개로 이제 자극을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큘레이션까지 시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쪽을 개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도 돼요. 그 정도. 다음에 자유회기 2는 뭐? 어쩌다가 애인의 바지를 벗기고 저는 팬티까지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애인의 팬티 위에다가 저의 성기를 대서 애인의 성기로 밀어넣는 행위로도 임신이 됩니까? 만약 그때 제가 사정을 한다면 말입니다. 혹은 제가 밀어넣지 않고 팬티 위에 정액을 흘리기만 해도 임신이 될까요? 거의 뭐 안 되겠죠. 남성의 흥분기에 일어나는 정액이